청약통장에 매달 납입은 하는데 그래서 5년, 10년 뒤에 나는 당첨될 수 있는 걸까요? 내 가능성은 어떤지, 나는 언제부터 노려보면 좋을지 이거 모르는 분들 많거든요. 알아듣기 쉽게 기본부터 우리 2030 청약 싹 정리해 볼 거고요. 또 제 영상 보고 착실하게 돈 모아서 목돈이 생겼는데 이런 미혼 2030의 청약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정리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청약 제도는 자주 바뀌기 때문에 블로그 글 보면 헷갈려요. 현재 버전으로 제가 딱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청약의 기본 개념부터 볼게요. 새로 지어지는 집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분양이라는 걸 하는데요. 분양받을 사람을 선정할 때 청약을 합니다. 주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누가 공급하는지, 건설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어요. 국민주택은 LH, 뜰한채, 휴먼시아 등 우리 국가나 지자체, LH에서 건설하는 면적 제한이 있는 전용 8호 이하 주택이에요. 아니, 면적 제한이 있으면 거기는 완전 걸려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저는 4인 가구인데도 전용 5구에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방 3개에 화장실 둘 나오니까 괜찮고요. 전용 84는 국민평형으로 이미 불릴 정도로 넓습니다. 40평대 막 궁궐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 뭐 평수가 뭐 그렇게 너무 박하다 이런 수준은 아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에요.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 좀 아파트 이름을 들으면 와, 잘 산다, 멋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드는 그런 좀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민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건설비를 민간사업주체가 조달해서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현재 분양시장의 주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분양가로도 나오기는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또 괜찮은 좋은 입지에 브랜드 괜찮은 거 달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오는 분양건들도 있거든요. 요즘 분양시장은 정말 극과 극이에요. 정말 인기가 많거나 아니면 정말 뭐 입지도 애매한데 막 분양가도 좀 비싸 이래가지고 인기가 정말 없거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민영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과 동시에 향후 시세 차이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재테크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주택들이 있다. 일단 민영주택, 국민주택 둘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통장을 어느 정도 준비해 놔야 될까요? 제가 뒤에서 우리 2030 청년들이 노려볼 만한 유형을 정리해 볼 거예요. 그걸 노려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요.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1번, 이 표에 8호 이하 금액은 다 넣으세요. 여기 지역이 적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돈을 넣으면 됩니다. 서울 살면 최소 300, 인천광역시 살면 250 이렇게요. 그리고 약정된 납입일에 월 납입금 24회씩은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되어야 내가 좀 여기저기 비벼볼 수 있는 청약통장을 갖췄다. 우리 2030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와, 이번에 대박 청약 나왔대, 나 이거 한번 지원해봐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 막 부랴부랴 넣고 할 게 아니라 모집 공고일 최초에 올라왔을 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청약은 뭐가 있을까요? 참 많은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능성 있는 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 건 제가 그냥 과감하게 쳐내고요. 갈 길 머니까 그냥 될 수 있는 거 위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국민주택, 민영주택 둘 다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일반 공급 먼저 볼게요. 자, 국민주택의 일반 공급은 납입 금액을 봅니다. 근데 납입 인정 금액이 월에 최대 10만 원씩이다. 이 말은 뭐죠? 세월 싸움이다. 여러분, 최대 월 10만 원씩만 인정인데 그거를 10년 부은 사람이랑 30년 부은 사람이랑 점수가 같겠어요? 당연히 다르죠. 우리는 상대가 아직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일부는 추첨제가 있어요. 추첨제가 뭐예요? 이렇게 뽑기, 무작위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첨이 될 수도 있고 나보다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0%는 추첨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아예 손을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2030에게 희망은 또 추첨이다. 네. 2030 추첨 이렇게.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청약의 추첨제 비율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올 민영주택도 그렇고 추첨제가 꽤나 늘어났어요. 추첨의 비중이 너무 낮다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그걸로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물론 본인 선택이지만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안 한다. 나는 의지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라면 열심히 넣어볼 것 같습니다.
자,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도 두 개로 나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2030 청약이 가장 답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 가점제에 있죠. 점수가 높아야 유리한데요.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들어보세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가입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는 뭐다? 세월 싸움이다. 또 세월 싸움이야. 세월 싸움은 그냥 안 돼. 그냥 버리는 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낫다. 그래서 긴 설명 없이 버릴게요. 그래도 일반 공급 다 버리면 되냐? 아닙니다. 여러분, 추첨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추첨제 비중이 이렇게나 있어요. 꽤 나쁘지 않죠? 여러분, 이 부분 캡처해두고 나중에 꺼내서 보시면 좋아요. 민영 일반 공급의 추첨제도 노려볼만 하다. 여러분,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특별 공급 알아볼게요. 특별 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 공급.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 2030 미혼 청년들은 생애 최초랑 청년형 노려보면 됩니다. 무주택자이고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과거에 없으면 됩니다. 내가 부모님이랑 살고 있으면 부모님도 주택이 없으셔야 하고요. 내가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자취를 해서 세대 분리를 해줘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점수를 따로 보지는 않아요. 조건이 맞으면 추첨을 통해서 선발됩니다. 괜찮죠? 대신 특별공급의 중요한 조건 2개. 소득과 노동, 이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일단 소득, 1인 가구, 자취하시는 거 아니면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130%까지만 되고 민영은 160% 이하까지 되거든요. 이 부분 캡처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1인 가구는 아주 좋아요. 소득 기준 또는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엔드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는이에요.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 뭐 거의 없을 테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자취하는 나는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높아도 가능하다는 거 여기에서 보이죠? 여러분, 제가 소득 노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 특별공급 청년형은 공공분양에서 가능한데요. 이건 좀 더 까다로워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여야 하고요.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한 분 중에서 근로자이자 자영업자여야 하면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한테 30%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는 자녀로 공급한다고 해요. 그 지역에 있고 또 요 배점을 본다고 하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어린데 청약에 당첨됐다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셨을 거예요. 그거 말고 점수로 됐다 하는 분들은 좀 낮은, 경쟁률이 낮은, 남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에 지원해서 뭐 당첨이 됐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긴 하죠. 또 무슨 일하고 또 괜찮은 아파트 중에서 뭐 계약을 누가 안 했다거나 아니면 부적격이 떠가지고 다시 주인을 찾으러 나온 그런 일부 매물들이 있기는 한데 그걸 넣어서 당첨됐을 확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청약에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도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청약 통장을 잘 세팅해 두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현재 상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를 몰라요. 자세한 사항은 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다 올라와요. 그거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제가 좀 공통적인 사항들 정리해 드릴게요. 아마 우리 뿅아리들은 크게 5가지로 나뉠 거예요. 부모님 주택 없고 나도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부모님 주택 있고 나는 없는 유주택 세대 구성원, 자취하는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 소득 높은 젊은 부자. 여러분들의 상황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부모님이 세대주인데 그 집이 전세나 월세인 경우죠. 깔끔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1순위 청약 가능하고 특별공급도 가능해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용산이랑 강남 3구예요. 여기는 빼고 가능하다. 근데 내가 돈도 준비됐고 용산이나 강남 3구에 집을 꼭 얻고 싶다면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세대주를 나로 변경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 치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정부 24에서 쉽게 바꿀 수 있어요. 자, 2번은 유주택 세대 구성원인데요. 이 경우가 제일 힘들죠. 청약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한테 이런 거주지를 이렇게 분양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집이 있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되는 사람. 왜냐면 세상에 무주택자가 너무 많거든. 무주택자를
청약을 먼저 도와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 부모님 좀 사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말하면 지원받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예 손을 놓을 필요는 없어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다면 무주택 세대로 봐주는 규정도 있고요. 간혹 부모님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경우 나는 유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청약에서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3번은 자취하는 무주택 세대주. 깔끔합니다. 청약 때문에 세대 분리해서 자취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아세요? 일반 공급 넣을 수 있고 특공 넣을 수 있는데 대신 생애 최초 특공에서 전용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4번은 1주택자. 내 집 마련을 한 거죠. 1주택자는 아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규제 지역이 용산이랑 강남 상구라고 했잖아요. 그 외 비규제 지역에 민영 일반 공급이라면 나머지 조건이 갖춰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5%끼리 그 무주택자랑 1주택자랑 경합하는 구조라서 확률은 조금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예 불가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조금만 더 깊게 봐볼까요? 84A타입의 추천 물량 12가구가 나왔어요. 그러면 유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은 25%인 3가구입니다. 75%인 9가구는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우르르 떨어진 무주택자들과 경합하는 구조라는 거. 유주택 세대 구성원이나 1주택자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네. 5번째는 소득 높은 젊은 부자들. 우리 뿅아리들 중에 능력이 출중해서 소득이 좀 있는 약간 리치 뿅아리들 있잖아요. 저 진짜 뿅아리들 니즈 너무 잘 맞춰주지 않아요? 솔직히 누군가 보고 있을 거야. 리치 뿅아리. 그쵸? 간혹 소득이 많아서 나는 청약은 포기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젊은 부자도 똑같아요. 앞에 제가 1번부터 4번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내 경우에 맞게 확인을 하면 되고요. 대신 이것만 보면 됩니다. 앞에 특별공급에서 말씀드렸던 주의할 점, 소득 기준이 있다고 했죠. 이 표에 가구 원수별 최대 금액 있죠. 이게 넘어가 버리면 1인 가구가 아닐 경우 특공은 어렵습니다. 소득이 높다면 자취하는 게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청약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막 분양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대출을 아무리 받아도 막 잔금 전에 3, 4억 이상은 무조건 마련해야 되는 건들. 그런데 막 생애 최초에 막 있어 물량이. 누군가 당첨이 돼서 그거를 치러.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런 거 금수저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금수저 전형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요. 청약으로라도 내 집 마련하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사실상 확률은 높은데 돈이 안 돼서 또 그 분양을 못 받는 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또 돈이 많다면 줍줍이라고 하죠. 청약 캘린더에 보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당장 올해 입주인 애들도 있어요. 청약은 보통 2, 3년 뒤잖아요. 당장 올해 입주인데 막 자금이 당장 필요하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모아둔 돈 많아. 나는 이게 오히려 내 지금 상황에서 완전 꿀이야. 이러면서 당첨되는 분들도 계세요. 소득이 높다면 무순이 나오는 것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전 지역 청약을 우리가 다 넣을 수 있을까요? 내가 부산 사는데 나는 언젠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으니까 나는 청약 서울로 외길 인생 때린다. 불가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시, 군에 거주하거나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를 해야 돼요. 이 인근 지역의 범위도 이미 규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인천 및 경기도까지가 인근 지역, 대전은 세종과 충남과 묶입니다. 나는 경기도 사는데 서울 내 집 마련? 개이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해당 지역이 1순위입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가 1순위, 인천 청약이 올라왔다. 그러면 서울 거주자는 1순위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지역에 전월세로 거주하면서 청약에 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부분도 은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체크하라는 관점에서 같이 넣어드렸어요. 청약 납입 금액이 25만 원으로 올렸대요. 그럼 나는 얼마를 넣어야 할까? 이거 진짜 기사 발표되고 나서 제 채널 댓글에도 되게 많이 달렸어요. 뿅글님 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직 시행도 안 됐어요. 이거 지금 아마 빨라봤자 9월일 거예요. 이게 확정된 건 아직 없다. 그리고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영향을 주는 건 민영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여러분 그쵸? 이거 모르시는 분들 다시 제 영상 지금 복습을 하셔야 돼요. 매달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됐지만 이제 그게 25만 원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세월 싸움이라고 지금 우리 2030은 당장 여기 못 노린다. 한 40살, 50살부터 노려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 25만 원으로 올랐을까요? 올해부터 납입금액 연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거든요. 늘어났어요. 아니 소득공제는 연 300까지 넣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있는데 우리는 연 300 넣어서 청약적으로 이득 보는 게 없잖아 라는 이제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걸 명분으로 올린 거죠. 그러면 가점제에서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25만 원씩 넣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엔 딱히 그렇진 않아요. 내가 40살 정도까지 국민주택 청약을 도전하고 내 집 마련 안 하고 하면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뿅아리들은 좀 더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잖아요. 너도 나도 25만 원씩 넣기 시작하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점수 높은 사람들은 10만 원만 넣을까? 25만 원 넣겠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 확률은 똑같은데 그만큼 납입 금액이 많아진다는 건 청약통장에 돈이 묶인다는 거니까 이제 그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역별 예치 금액의 102 이하 정도? 많아봤자 그 금액만 넣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청약에 굳이 더 많은 돈을 묶어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가점제 버릴 경우에. 근데 사람 일 모르니까 국민 가점제까지 나는 챙겨 놓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월에 25만 원씩 이거 제도 시행되면은 넣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청약에 대해서 정말 요목조목 시원하게 탁탁 긁어드렸는데 만족하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따로 영상 정리해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더 디테일한 설명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을 드리진 않겠으나 조건이 된다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하시는 게 더 좋아요.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로 할게요, 여러분. 너무 말이 길었네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